안녕하십니까. 김종구 GTV입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가깝습니다.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변화의 특이점을 살펴보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선 상황으로는 동부전선 하르키우 지역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하르키우 러시아군이 도심 외곽 지역을 시도하는 등 전술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핵심 축으로 분석되는 곳이죠.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고요. 공업도시죠. 러시아는 하리코프 이렇게 부릅니다. 러시아 국경에 가깝고요.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40만의 도시죠. 과거 소련 시절의 무기 생산 지역이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죠. 철도 요충지인 쿠피안스크와도 아주 가까운 교통 요지로서 러시아군이 이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단단히 묶어 놓은 곳입니다. 다음으로 쿠르스크인데요. 쿠르스크 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영토 일부 러시아군이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 쿠르스크주 데트키노와 노비풋 근처 국경을 넘어가서 제한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압박에 순순히 포기하는 일은 없다. 한 뼘이라도 러시아 영토를 다시 점령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입니다. 장기전이죠. 이럴 경우에 단연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이 유리하겠죠. 전반적으로 양측 모두 광범위한 진격보다는 각 지역에서 소모전을 지속하며 전선을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장비 부족과 드론 대항 수단으로 기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토바이까지 활용해서 전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히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죠. 우크라이나로 보면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겠다는 유인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 광물 확보 방안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협정 발표문 안에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략자다라고 단정했다는 거죠. 그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원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못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미국도 러시아를 침략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 쇼스트카의 사격장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다수가 사망하고 부상당했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방송해 드렸습니다. 러시아 측 주장이 70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이어지자 우크라이나 내부의 자체 비판 여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모두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집중 공격,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크림반도, 노브로시스크 등 후방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드론의 활약과 드론의 무기로서의 비약적인 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무인 드론의 정체는 해상에서까지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첨단 무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값싼 무인 드론이 무기로서 무한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25일이죠.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298기의 드론과 69기의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역 22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포의 밤이었다. 그러면서 사망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포함됐다. 이렇게 전했죠. 우크라이나 공군은 그중에 26기의 드론과 47개의 미사일을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앞서 얘기대로 2022년, 3년 전이죠.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날 드론 공격 사실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밤사이 공격용 드론 약 300기를 발사했다. 대부분 샤헤드 드론이었다.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약 70기의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 행위 하나하나가 러시아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충분한 이유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며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것은 푸틴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이 없다면 이 잔혹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댈 것은 서방의 계속적인 지원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제재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별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결단력을 발휘할 때다. 세계는 러시아 경제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다. 푸틴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참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영국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100개의 새로운 제재를 그리고 유럽연합 EU는 17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 호콘 왕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국제사회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푸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고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예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분명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전 협상은 어떻게 됐느냐?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협상 그리고 그 이후 이스탄불 회담도 두 번째 걸쳐서 계획됐었지만 불발됐습니다.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물밑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빼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등가 하는 이런 발언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지도자들도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본다면 트럼프가 푸틴에게 기울고 있다는 등 미국 역할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설치하겠다. 쿠르스크, 브리안스크, 벨고로드 지역에 완충지역을 설치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쿠르스크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등 현장을 찾아서 등등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다음 소식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의 일방적인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그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말이죠. 러시아의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은 현재 러시아 안보이사회 부의장이죠. 2008년부터 5년간 푸틴 대신 바지 대통령도 했던 푸틴 정권 2인자입니다. 5월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완충지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지역을. 지도를 참고해 보십시오. 폴란드 방면 국경에만 눈썹만큼만 남겨놓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완충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완충지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크라이나는 군사시설, 군사무장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눈썹만큼이라도 내준 걸 다행으로 여겨라. 그런 투의 말이죠.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러시아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죠. 네, 결국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가 영토화하겠다는 야욕을 이 포럼에서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드베데프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크라이나가 현재 주권이 없고 불안전한 국가에 있기는 하지만 모스크바는 여전히 현장 상황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목표에 따라서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평화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도자도 러시아와 어떤 종류의 평화협정에도 서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특정 법적 지위를 가진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포럼에서 언급했다고 러시아 국영 RT 매체가 5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임기가 작년에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대통령이 아니라는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